예, 7.3 전당대회 어제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우리 당원 그리고 국민들, 우리 우파를 사랑하는 모든 분들께서 이번 전당대회를 계기로 해서 우리 자유한국당이 거듭나고 진정으로 국민들로부터 사랑받는 그런 정당이 되기를 간곡히 바라고 있습니다. 제대로 된 정당을 만들기 위해서는 현상이 무엇이고 문제가 무엇이고 원인이 무엇이고 이 문제부터 파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오랫동안 우리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정말 볼모지대인 호남 지역을 오랫동안 지켜오시면서 끊임없이 당을 향해서 호남 사랑을 외쳐왔던 우리 전희재 위원장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바쁘시고 그러실 텐데 귀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물론 우리들은 저는 잘 알지만 그래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우리 전희재 위원장님이 어떤 분이신지 궁금할 것 같습니다. 자기소개 간단하게 좀 해주시죠. 저는 1978년도에 행정고시 합격을 해가지고 그간에 이제 주로 공직 생활을 했습니다. 이제 중앙에서는 이제 국무총리실에서 국무총리 비서관도 했고 또 행정자치부에서 지방자치경찰 추진단장도 했고 또 지방에서는 전라북도 진앙군수, 장수군수, 또 전주 부시장, 또 전라북도 행정부지사 등을 주로 역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직을 마쳤고 그리고 2009년도에 전주 2009년 4월 30일 전주에 그 덕진에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있었습니다. 그때 유명한 그 정동영 후보가 무소속으로 출마했는데 당의 권유로 제가 한나라당 후보로 출마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많은 사람들이 저를 만류했고 우려했습니다만은 저는 지역 장벽을 한번 깨보겠다 해서 과감하게 제가 출사표를 던져서 역시 나서봤습니다만은 정동영 후보가 대통령 후보까지 된 사람이 공천도 못 받았다 해가지고 지역 정서가 어머니 정동영 왔습니다. 이 한마디로 그냥 참패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그 뒤에 2012년도 9월 달에 또 중앙당에서 조직과가 특위에서 전라북도 무주진환 장수 임실 지역이 비어 있으니까 좀 대통령 선거를 좀 해달라고 좀 권유가 있어서 제가 지역 당협위원장을 맡았습니다. 그래서 2012년도 박근혜 대통령 후보를 위해서 열심히 선거운동을 해서 제가 호남 지역에서는 그때 당시 17.5%를 얻었습니다. 최고로 많이 얻었고 그리고 무주에서만은 22%를 얻었습니다. 박근혜 후보가. 그래서 이제 그런 공과 등등으로 해서 제가 2013년도에 그 5월 달에 우리 새누리당이죠. 새누리당의 사무 2부 총장을 제가 임명을 받아서 1년 3개월 동안, 만 1년 3개월 동안 이제 봉사를 했고 그리고 이제 작년 20대 총선에 또 전주 갑에 전라북도 정치 1번지입니다만 거기를 출마했으면 좋겠다는 주변의 요구에 의해서 저는 갑에 출마했습니다만 역시 낙선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작년 6월 달부터는 또 중앙당에서 전국위원회 부의장을 임명을 해서 제가 현재는 전국위원회 부의장직을 맡고 있습니다. 그 전국위원회 부의장직은 무지 높은 자리인데요. 네. 그 상임전국위원회 부위원장 그렇습니다. 상임위원회도 전국위원회 부의장이고 상임위원회도 부의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 우리 전희재 위원장님이 이렇게 경력을 들어보면 뭐 행정고시도 합격하고 공직생활도 오래 하셨고 뭐 여러 가지 면에서 좀 훌륭하신 분인데 왜 자유한국당으로 출마를 하셨어요? 조금 참고 기다리셨으면 제가 보기엔 민주당에서 모셔갔었을 것 같은데요. 저는 원래 이제 공직을 하다 보니까 우선 기본적인 성향이 보수 이념을 좋아하게 됐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제 성향이 국가를 걱정하는 보수 거기 틀을 기반으로 근간으로 하고 있고 당시에 그때 당시에 2009년도면 정말 전라북도가 한나라당 시절이었습니다만은 불모지되기 때문에 야 우리 지역장반 한번 깨보자 하는 그런 일념으로 제가 한번 나서봤습니다. 당시 박이태 당대표님 등등이 권유에 있어서 제가 출마했습니다만은 그러나 현실의 부역은 이해가 되지 않고 그러나 주변으로부터 많은 제가 참 염려를 많이 받았고 만류를 많이 받았었습니다. 사실 가지 말라고. 왜냐하면 전라북도에서 이 한나라당 당시 한나라당에 입당하는 걸로 그걸로 순장이 되니까 가지 말라고 많이 권유를 했습니다만은
그래 한번 용감하게 뛰어들었다가 결국 아직까지는 빛을 보지 못하고 예,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본인이 보수적 성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호남 지역에도 출마를 하려 그러면 말씀하신 지역 장벽이나 그렇습니다. 현실이 있다 보니까 본인의 어떤 정치 성향이나 가치와 관계없이 민주당을 택해서 나가는 경우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공직자들은 대부분 보수 성향이 강함에도 불구하고 지역 정서가 그런 민주당 성향이기 때문에 우리 새누리당, 자유한국당에는 일체 오질 않고 전부 그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정말 지금도 그러고 있습니다. 우리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뺏지만 달라고 생각하셨으면 당연히 그 당으로 가셨으면 달고도 남으실 분이 그런 어떤 보수의 가치를 지키고 또 현실에서 문제가 되는 지역 장벽을 극복하겠다는 뜻을 가지시고 그렇게 출마해 주시고 계속 이렇게 지켜주신 분이시니까 정말 고맙고 감사한 분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비록 당을 대표하는 입장에 있지는 않지만 우리 당을 대표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개인적으로는 여러 가지 뭐 다른 것도 많이 있습니다만 경제적으로 많이 손실이 크고 왜냐하면 선거 출마하려면 우리 대변인도 아시다시피 뭐 돈이 많이 들지 않습니까? 네, 좀 제가 들죠. 2번이나 낙선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경제적인 피해도 있고 또 지역에서 완전히 왕따 당하다 보니까 이게 제가 우리 전북 같은 경우는 거의 28년도 중앙까지 해서 공직을 경험했고 공직 후배들도 많고 하고 선후배들도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가면 마치 뭐 이방인원 같이 모두 다 흩어지고 마음을 열지 않으니까 제가 지역에서 과연 이게 사는 보람이 있는가 이런 회의를 느낄 정도입니다. 아니 이렇게 훌륭하신 분이면 그때 박근혜 정부에서 무슨 사무총장 이런 당직 줄 게 아니라 또 행정 경험도 계시고 행정고시까지 하기가 이런 재원이시면 국가의 중요한 어떤 자리에 포스트에 모셔갖고 일을 하게 해드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 박근혜 대통령이 좀 잘못하신 것 같은데요. 뭐 이 후에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단 그 2012년도에 우리 전라북도 11명의 당협위원장들이 그 겨울에 눈도 많이 왔습니다. 열심히 뛰어서 어떻든 박근혜 대통령이 됐는데 11명 당협위원장 중에 그래도 공기업 임원이라고 간 사람은 딱 한 사람, 노원천공사 감사로 간 사람 한 분이 있고 나머지는 뭐 어디 간 적도 없고 그리고 작년 4월 달에 우리 선거 참패 돈도 많이 들었습니다만 이제 그 뒤에도 누구 배려해서 어디 공기업 임원이나 정부 뭐 요직에 간 분이 한 분도 없습니다. 전라북도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척박한 호남에서 더구나 하나 더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말씀하십시오. 저는 중앙당 사무 2부 총장을 내가 1년 3개월 동안 그 오래 봉사직 아닙니까? 월급직도 아니고 그런데 보수직도 아닌데 봉사했음에도 불구하고 뭐 그 뒤에 전혀 배려가 없어서 아마 사무 2부 총장이 본인이 원함에도 불구하고 어디 공기업이라도 가지 못한 경우는 아마 저뿐일 걸로 제가 생각이 듭니다. 이 지역에서는 그게 전북에 태어났으니까 그렇다고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전희재 위원장님을 포함해서 우리 호남에 계신 위원장님은 어떻게 보면 이중의 서름을 받는다 이런 생각이 드시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지역에서 소외되고 중앙에서 배려가 없으니까 갈 곳이 없어서 그래서 심지어는 전라북도에서 새누리당이나 자유한국당 입당하면 그걸로 입학시키고 졸업식은 없고 그다음에 언제 사라져 졸업식은 없고 이제 입당하면서부터 순장된다 이렇게 그런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좀 본격적으로 이 호남 지역에서 사실은 직선제가 시작된 이후로 우리 당이 받았던 최고 득표율이 지난 박근혜 대통령 때 정부에서 한 10% 조금 넘는 그게 10% 나왔고 참 그것도 대단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전국적인 득표율로 보면 좀 심하다 싶은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왜 호남에서 우리 자유한국당 우파의 본산인 우리 자유한국당에 대한 지지가 그토록 떨어지는지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호남은 뭐 지난 30년간 그러니까 1987년도 11월 12일 날 우리 평민당 그 김대중 당시 총재고 또 대통령 후보 13대 대통령 후보로 나왔지 않습니까? 김대중 대통령이 등장하면서부터 호남 사람들은 거의 맹신도와 같이 김대중 전 대통령 추정했지 않습니까? 그때는 뭐 반독재라는 그런 캐치프레이즈로 그게 동참을 했고 이제 그 뒤에는 정치 흐름이 이제 호남 대 영남이라는 정치 구도로 또 나뉘지 않습니까? 그러나 정치인들은 그거 즐겼죠. 영남은 영남 사람끼리
서로 지역 색깔 하다 보니까 당선되니까 좋았고 네. 호남 사람들끼리 이제 예를 들어서 민주당 네. 공천만 되면 당선되니까 서로 좋았습니다. 네. 즐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구도가 나눠진 데다가 이 1996년도에 이제 지방선거가 직선제가 됐지 않습니까? 네. 그 뒤에는 이제 지방 권력이 형성됩니다. 네. 지방 권력이 형성되다 보니까 이제 특히 이제 호남 같은 경우는 인구가 뭐 호남 전체에서 우리나라 한 8%, 전북 같은 경우는 한 2.6%뿐이 안 되는데 호남 인구가 이제 저 충청 인구보다 더 적다고 네, 얼마 전에 적습니다. 기사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지방 권력이 이제 형성되다 보니까 모든 다른 경제적인 파이가 안 생기고 모든 먹고 사는 파이가 지방 권력에 의해서 이 독점이 됩니다. 네. 중앙 권력과는 상관없이 그러다 보니까 그 권력이 거기 파이를 나눠 먹는 먹이 사슬이 형성이 됩니다. 지방에는. 네. 그래서 모든 정치, 경제, 문화, 사회, 복지 모든 분야가 거기에 링크가 되지 않으면 지역에서 먹고 살 수가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민주당에 예를 들어서 특정 정당에 미소를 보내면 그 사람은 살아남고 우리 자유한국당이나 새누리당 같은 데 미소 만약에 가입을 하거나 그쪽에 눈길을 주면 네. 그 다음부터는 이제 그 지역에서 매장이 되기 때문에 혼자 먹고 살든지 네. 아니면 완전히 소외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 권력에 의해서 모든 것이 먹고 사는 것이 형성이 됐습니다. 이제 30년 동안 하다 보니까. 예. 그래서 그쪽 라인에서야 시의원, 도의원, 시장군수 또 뭐 경제사회 문화 모두 복지 이런 보정도 받고 하기 때문에 우리 당으로 올 수가 없습니다. 네. 오고 싶어도 마음속으로 오고 싶어도 올 수가 없습니다. 지금 되게 중요한 문제를 말씀하신 것 같아요. 과거에 호남이 지지하지 않았던 것은 반독재 때문에 그랬던 것이고, 그 다음에 소선거구제가 실시되면서 정치인들이 이용해서 영호남의 지역 감정을 이용했기 때문인데, 그 이후에 어떻게 보면 DJ가 대통령 정권을 잡고 난 다음에 많은 국민들은 이제는 지역 감정 문제가 좀 해소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해소되지 않는 이유가 의외로 지방 그 자치제가 실시되면서 한 30년 진행되면서 거기에 지방 권력이 형성되고 그 지방 권력을 중심으로 먹고 사는 네트워크 형성이 되다 보니까 결국은 그 문제가 더더욱 공고화되고 강화되어 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그러니까 지방에서 사업을 할 때 만약에 우리 새누리당이나 자유한국당에 어떤 눈길을 주면 그 사람 그 다음부터는 이제 사업이 안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2009년도에 전주에 덕진에 국회의원 출마했을 때 제 선거 운동을 예를 아침 새벽 5시에 나가는 에어로빅 강사가 와 도와줬습니다. 네네네. 선거 끝나고 그 사람은 그것도 아웃되는 겁니다. 그렇구나. 예. 왜냐하면 그 에어로빅 강사는 동사무소에서 그렇죠. 강사를 줍니다. 이게.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동사무소에서 하는 문화 프로그램도 만약에 그쪽 당에 가입이 되면은 그 사람은 다음에 활용이 되지만 오히려 그쪽 당에 가입하거나 도와주면 안 되는데 그쪽에 영향이 있으면 되는데 우리 같은 당에 만약에 영향이 오면 그 다음부터는 그 소위 지역에 완전히 먹고 살 길이 막히는 겁니다. 지방자치제도가 가지는 긍정적인 면도 많이 있지만 지금 우리 전희재 위원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또 문제가 있네요. 그러니까 제가 가령 지역의 시민단체나 사회단체장도 우리 당과 조금이라도 가깝다. 또 전희재 당협위원장과 가깝다면 그 지역에서 단체장도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우리가 설당이 없는 거죠. 이게. 근데 거기다가 이번 정권 교체가 되다 보니까 중앙 권력까지 이제 같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는 더 어려워진 겁니다. 그래서 그간에는 지방 권력만 가지고 파일을 나눠 먹었는데 이제 중앙당과 연결되다 보니까 정부와 연계되다 보니까 지금은 호남에서는 지금 현재 문재인 정부가 거의 제가 볼 때는 최고 아닙니까? 그렇죠. 그 가령 총리도 전남지사가 됐고 그렇네요. 또 지금 가령 우리 박근혜나 이명박 정부에서 그때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 전북에서도 뭐 장차관이라든지 청와대 비서관이 막 많이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렇죠. 이명박 박근혜 때는 정부 때는 아까 가지고 인사 뭐 차별도 있었다 보지만은 청와대 뭐 비서관 하라고 간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기획예산처 예산 부서에 과장 하나도 없다고 어떤 자주 섞인 얘기를 했는데 그런데 지금은 뭐 거의 안집 드나들듯이 지금 하니까 엄청나게 신이 난 겁니다. 전북 같은 경우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설당이 더 있겠습니까? 더 없어지는 겁니다, 이게. 근데 뭐 좀 다른 얘기지만 역대 선거를 보면 사실 우리 자유한국당이 호남에 대해서 반성하고 구애하는 노력들을 또
전혀 안 한 것도 아니고 나름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호남은 참 지지를 받기 어렵다. 이 분위기는 단순하게 호남 지역에서 표를 받기 어렵다는 수준의 얘기만이 아니고 서울이나 수도권에서도 아무리 노력을 해도 호남 분들한테는 참 우리 당의 지지를 받기 어렵다. 이렇게 얘기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 점과 관계돼서 어떻습니까, 이 점은? 제가 볼 때는 앞으로 정권 교체를 하려면 적어도 호남에서 15%가 나와야 아마 정권 교체가 이루지 않을까, 우리 당이 다시 집권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번 대선에서 호남에서 전체 아마 2.5%뿐이 없었는데 아마 이 프로테이지는 과거 김대중, 이해창 때 이해창 후보가 4.1%를 얻은 이후에 이 역대 선거 최악의 투표를 이번에 우리가 지지를 얻은 건데 이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 표를 앞으로 15%까지 끌어올려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호남이 전체 우리 국민 수의 뭐 한 8%뿐이 안 된다고 하지만은 그러나 이 호남에 연계된 수도권이나 그렇죠. 타지에 나간 사람 연계망이 네트워크가 워낙 강하고 정치적으로 뭉쳐있기 때문에 목소리가 아마 다른 유권자보다 맞습니다. 핵분열을 더 가져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호남에서 15%라면 수도권에서는 훨씬 많은 핵분열이 나기 때문에 이 호남을 죽여서는 또 소외시켜서는 절대 집권하기 어렵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호남 지역에서 나오는 호남 지역이 우리한테 표를 안 주니까는 아유 해도 소용없어 이래 갖고는 안 되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네. 거기 계신 분들과 서울 수도권이나 다른 영남 지역에 살고 계신 분들과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여기의 표가 예를 들자면 5% 늘어나면 단순하게 여기 표만 느는 게 아니라 다른 지역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얘기예요. 그게 핵분열이 훨씬 커지는 거죠. 정말 중요한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래서 호남이 저는 이 얘기 처음 들어봤는데요. 그래서 호남이 숫자가 비록 현재 살고 있는 사람은 고령화되고 얼마 안 되지만 이에 타지에 나가 있는 호남인들의 핵분열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그게 정말 크다고 무섭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수도권이 자꾸 어려워지는 이유가 호남의 정서를 빨리 끌어들여야 하는데 그게 안 되니까 그리고 그 워낙 핵분열이 강하기 때문에 이게 단순한 그 호남의 숫자가 노름이 아닙니다. 이게. 아니 그럼 혹시 지금 하신 그 말씀 아주 중요한 것 같은데 그 얘기들을 혹시 당 수뇌부나 이런 분들한테 얘기 좀 해주셨습니까? 안 했습니다. 왜 안 하셨어요? 저는 지금 방금 우리 전희재 위원장님 하신 말씀을 듣고 머리를 탁 한 대 해머로 맞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정말 맞는 말씀이신 것 같거든요. 사실 저도 서울에서 지금 당협위원장을 맡고 있지만 그 호남의 민심과 우리 지역의 호남 분들의 민심이 뭔가 연결되어 있을 거라고는 생각을 못 했거든요. 오늘 정말 참 좋은 말씀하신 것 모든 같은데. 향후의 가친지들이 다 요즘은 실시간 다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분열이라는 엄청난 가속도가 붙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호남이 15%까지 올리지 않으면 앞으로 집권이 어렵다는 항상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정말 참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그럼 우리가 결국은 호남 우리 민심을 얻기 위한 방법은 뭔가 좀 구체적으로. 그래서 제가 정말 안타깝게 생각한 것은 아까 물론 당협위원장이나 지역 인재 등용하는 그런 아쉬움도 있지만 호남에서 30년 동안 특정 정당이 독주하다 보니까 그간에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피로감 또 그 공천되면 당선된다는 그런 것 때문에 지역민을 무시하는 그런 행태 당의 특정 정당이 그래서 이에 대한 반감으로 대안을 많이 찾았습니다. 그 대안 갈구가 등장된 것이 2012년도에 안철수가 그래 등장된 겁니다. 그래서 안철수 지지도가 한때는 호남이 40%까지 올라갔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당시 그 공백을 우리 과거 이제 한나라당이나 새누리당 또 우리 자유한국당 이걸 호남 민심을 받아들였어야 하는데 그걸 전부 그냥 차버리고 포기한 겁니다. 정말 그러니까 안철수 나오기 전에 그런 틈새를 우리가 중앙당에 집중 이렇게 했으면 좋은데 중앙당은 중앙당대로 포기해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안철수가 등장하면서 그 지지를 많이 얻은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안철수가 나타나서 호남의 민심을 구체적으로 받기 전에 이미 그런 가능성이 있었는데 우리 중앙당은 우리 당은 이미 그냥 반쯤 호남을 포기해버리고 그런 부분들에 대한 여지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고민도 안 해보고 그냥 방관하고 있다가 결국은 안철수한테 지지가 가버린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안철수가 등장을 하고 그 대안으로
네, 그 네. 특정 정당에 대한 피로감을 그렇게 된 것이고 그래서 저는 정말 이렇게 심각한 우리 현실 제가 볼 때는 뭐 과거 그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보다 더 혹독한 겨울을 앞으로 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까 여러 가지 이 지역 구도상 또 정치 구도상 모든 연기돼서 과거보다 더 혹독한 겨울을 앞으로 우리 준비한다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지역으로 봐서.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호남에 지금 인재도 없습니다. 인재가 자꾸 이게 선순환으로 자꾸 와야 하는데 그렇죠. 이런 식이면 누가 악순환에 도대체 자꾸 할수 있습니까? 있는 것도 다 구축해서 나가버리고 악화가 양을 구축해서 나가버렸고 새로운 인재가 안 와서 인재도 고가 상태입니다. 그러나 어떻든 고민한다면은 새로운 지도체제를 혁신해야 합니다. 호남에 지도체 혁신을 하고 두 번째는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금 당비를 책임당원 2,000원이라고 고집할 것이 아니라 우린 당원 당규의 취약 지역은 여러 가지 배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호남은 제가 볼 때 앞으로 3년 또는 5년 시한을 둬서 적어도 연회비 한 5,000원 받고 책임당원 한다든지 그냥 무료로 하면은 이 사람들이 너무 감이 없으니까 저는 제 생각에는 한 연회비 5,000원에서 그걸로 그냥 이렇게 해서 가입을 시켜서 지금 그냥 당원 가입에 하라고 해도 안 씁니다. 그렇죠. 이 분위기면은 누가 그 일반 당원이라도 안 씁니다. 절대 안 씁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당원이라고 하더라도 나 당원 가입한 거 얘기하지 말라고 시시할 것 같은데요. 제 사무실 있으면 치는 사람도 돌아갑니다. 왜냐하면 내 가까운 거 들여다보면 이 사람이 그 지역에서 돌아가요? 좋은 글씨가 쓰이기 때문에 들어오질 않습니다. 그러듯이 저는 당비를 우리 적어도 연회비 한 5,000원을 해가지고 호남 지역만 한시적으로 이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올 때까지 이렇게 좀 했으면 어떠냐 이런 생각이 들고 세 번째는 우리 호남에 참 민심에 파고들 수 있는 스킨십할 수 있는 여러 프로그램을 선거법에 걸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 중앙당이 좀 실비를 많이 지원해서 그런 프로그램을 많이 개발해가지고 그런 의욕적이고 정열적으로 좀 접근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배려가 좀 있지 않냐. 그건 단기적인 대책이고 장기적으로는 내년에 이제 개헌을 한다니까 중대 선거구제를 바꾼다든지 또는 뭐 석패율제 도입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우리 정말 열심히 한 객관적으로 열심히 한 사람이 있으면 비례대표를 배려해서 정말 우리 전북을 같은 파트너십으로 호남을 끌고 가는 그런 배려가 있어야지 지금같이 정치인들 지역 구도로 나눠서 나 그냥 여기 공천 받으면 당선된다 이런 그렇게 안 얘기해서는 본인은 좋아할지 몰라도 앞으로 우리 집권하기는 어렵다 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말 오늘 전희재 위원장님 모시고 주옥 같은 말씀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이번에 지금 전당대회에 진행되고 있는데 이 적반하장 프로그램 전희재 위원장님 말씀 들으신 우리 후보자 중에 그 취약 지역인 우리 호남 지역의 그 책임당원은 당비 면제 내지는 5,000원 이거 하시면 제가 틀림없이 당선되지 않을까 싶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중장기적으로는 중대선거구제 반드시 받아들이고 석패율제를 도입하거나 그리고 우리 당의 비례대표를 정할 때도 적어도 호남에서 정말 고군분투하신 분들은 한두 분 꼭 저희가 비례대표로 모시는 그런 어떤 전통 만드는 거 필요하다는 말씀 해주셨습니다. 오늘 정말 귀한 말씀 감사드리고요. 오늘 감동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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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위원장 그렇습니다. 말씀하시는 상임위원회도 전국위원회 부의장이고 상임위원회도 부의장을 맡고 있습니다. 우리 전희재 위원장님이 이렇게 경력을 들어보면 뭐 행정고시도 합격하고 공직생활도 오래 하셨고 뭐 여러 가지 면에서 참 훌륭하신 분인데 왜 자유한국당으로 출마를 하셨어요? 조금 참고 기다리셨으면 제가 보기엔 민주당에서 모셔갔었을 것 같은데요. 저는 원래 이제 공직을 하다 보니까 우선 기본적인 성향이 보수 이념을 좋아하게 됐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제 성향이 국가를 걱정하는 보수 거기 틀을 기반으로 근간으로 하고 있고 그때 당시에 2009년도면 정말 전라북도가 한나라당 시절이었습니다만은 불모지되기 때문에 우리 지역장반 한번 깨보자 하는 그런 일념으로 제가 한번 나서봤습니다. 당시 박이태 당대표님 등등이 권유에 있어서 제가 출마했습니다만은 그러나 현실의 부약은 이해가 되지 않고 그러나 주변으로부터 많은 제가 참 염려를 많이 받았고 만류를 많이 받았었습니다. 사실 가지 말라고. 왜냐하면 전라북도에서 이 한나라당 당시 한나라당에 입당하는 걸로 그걸로 순장이 되니까 가지 말라고 많이 권유를 했습니다만은
그래 한번 용감하게 뛰어들었다가 결국 아직까지는 빛을 보지 못하고 예,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본인이 보수적 성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호남 지역에도 출마를 하려 그러면 말씀하신 지역 장벽이나 그렇습니다. 현실이 있다 보니까 본인의 어떤 정치 성향이나 가치와 관계없이 민주당을 택해서 나가는 경우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공직자들은 대부분 보수 성향이 강함에도 불구하고 지역 정서가 그런 민주당 성향이기 때문에 우리 새누리당, 자유한국당에는 일체 오질 않고 전부 그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정말? 지금도 그러고 있습니다. 아, 또 예. 어천공사 감사로 간 사람 한 분 있고 나머지는 뭐 어디 간 적도 없고 그리고 작년 4월달에 우리 선거 참패 돈도 많이 들었습니다만 이제 그 뒤에도 누구 배례에서 어디 공기업 임원이나 정부 뭐 요직에 간 분이 한 분도 없습니다. 전라북도 같은 경우는. 네. 아무래도 척박한 호남에서 더구나 하나 더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말씀하십시오. 예. 저는 중앙당 사무 2부 총장을 내가 1년 3개월 동안 그 네, 오래 하셨죠. 봉사직 아닙니까? 네네. 월급직도 아니고 그런데 보수직도 아닌데 봉사했음에도 불구하고 뭐 그 뒤에 전혀 배려가 없어서 네. 아마 사무 2부 총장이 본인이 원함에도 불구하고 어디 공기업이라도 가지 못한 경우는 아마 저뿐일 걸로 제가 생각이 듭니다. 아, 예. 이 지역에서는 그게 전북에 태어났으니까 그렇다고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우리 전희재 위원장님을 포함해서 우리 호남에 계신 위원장님은 어떻게 보면 이중의 서름을 받는다 이런 생각이 드시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지역에서 소외되고 네. 중앙에서 배려가 없으니까 갈 곳이 없어서 그래서 심지어는 전라북도에서 새누리당이나 자유한국당 입당하면 그걸로 입학시키고 네. 졸업식은 없고 네, 네. 그다음에 언제 사라져 졸업식은 없고 네. 이제 입당하면서부터 순장된다 이렇게 그런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네, 네. 자, 그러면은 좀 본격적으로 이 호남 지역에서 사실은 직선제가 시작된 이후로 우리 당이 받았던 최고 득표율이 지난 박근혜 대통령 때 정부에서 한 10% 조금 넘는 그게 10% 나왔고 참 그것도 대단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 전국적인 득표율로 보면 좀 심하다 싶은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왜 호남에서 우리 자유한국당 우파 당의 권유로 제가 한나라당 후보로 출마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많은 사람들이 저를 만류했고 우려했습니다만은 저는 지역 장벽을 한번 깨보겠다 해서 과감하게 제가 출사표를 던져서 역시 나서봤습니다만은 정동영 후보가 대통령 후보까지 된 사람이 공천도 못 받았다 해가지고 예. 지역 정서가 어머니 정동영 왔습니다. 이 한마디로 그냥 참패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그 뒤에 2012년도 9월 달에 또 중앙당에서 조직과가 특위에서 전라북도 무주진한 장수 임실 지역이 비어 있으니까 좀 대통령 선거를 좀 해달라고 좀 권유가 있어서 제가 지역 당협위원장을 맡았습니다. 그래서 2012년도 박근혜 대통령 후보를 위해서 열심히 선거운동을 해서 제가 호남 지역에서는 그때 당시 17.5%를 얻었습니다. 예, 예. 최고로 많이 대단하시네요. 얻었고 그리고 무주에서만은 22%를 얻었습니다. 박근혜 후보가. 그래서 이제 그런 공과 등등으로 해서 제가 2013년도에 그 5월 달에 우리 새누리당이죠. 새누리당의 사무 2부 총장을 제가 임명을 받아서 1년 3개월 동안, 만 1년 3개월 동안 이제 봉사를 했고 그리고 이제 작년 20대 총선에 또 전주 갑에 전라북도 정치 1번지입니다만 거기를 출마했으면 좋겠다는 주변의 요구에 의해서 전주 갑에 출마했습니다만 역시 낙선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작년 6월 달부터는 또 중앙당에서 전국위원회 부의장을 임명을 해서 제가 현재는 전국위원회 부의장직을 맡고 있습니다. 그 정복위원회 부의장직은 무지 높은 자리인데요. 그 상임정복위원 예, 7.3 전당대회 어제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우리 당원 그리고 국민들, 우리 우파를 사랑하는 모든 분들께서 이번 전당대회를 계기로 해서 우리 자유한국당이 거듭나고 진정으로 국민들로부터 사랑받는 그런 정당이 되기를 간곡히 바라고 있습니다. 제대로 된 정당을 만들기 위해서는 현상이 무엇이고 문제가 무엇이고 원인이 무엇이고 이 문제부터 파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오랫동안 우리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정말 볼모지대인 호남 지역을 오랫동안 지켜오시면서 끊임없이 당을 향해서 호남 사랑을 외쳐왔던
우리 전희재 위원장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바쁘시고 그러실 텐데 귀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물론 우리들은 저는 잘 알지만 그래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우리 전희재 위원장님이 어떤 분이신지 궁금할 것 같습니다. 자기소개 간단하게 좀 해주시죠. 저는 이제 1978년도에 이제 행정고시 합격을 해가지고 그간에 이제 주로 공직 생활을 했습니다. 이제 중앙에서는 이제 국무총리실에서 국무총리 비서관도 했고 또 행정자치부에서 지방자치경찰 추진단장도 했고 또 지방에서는 전라북도 진앙군수, 장수군수, 또 전주 부시장, 또 전라북도 행정부지사 등을 주로 역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직을 마쳤고 그리고 2009년도에 전주 2009년 4월 30일 전주에 그 덕진에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있었습니다. 그때 유명한 그 정동영 후보가 무소속으로 출마했는데 우리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지만 달라고 생각하셨으면 당연히 그 당으로 가셨으면 달고도 남으실 분이 그런 어떤 보수의 가치를 지키고 또 현실에서 문제가 되는 지역 장벽을 극복하겠다는 뜻을 가지시고 그렇게 출마해 주시고 계속 이렇게 지켜주신 분이시니까 정말 고맙고 감사한 분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비록 당을 대표하는 입장에 있지는 않지만 우리 당을 대표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개인적으로는 여러 가지 뭐 다른 것도 많이 있습니다만 경제적으로 많이 손실이 크고 왜냐하면 선거에 출마하려면 우리 대변인도 아시다시피 뭐 돈이 많이 들지 않습니까? 네, 좀 제가 들죠. 2번이나 낙선하다 보니까 그런 경제적인 피해도 있고 또 지역에서 완전히 왕따 당하다 보니까 이게 제가 우리 전북 같은 경우는 거의 28년도 중앙까지 해서 공직을 경험했고 공직 후배들도 많고 하고 선후배들도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가면 마치 뭐 이방인원 같이 모두 다 흩어지고 마음을 열지 않으니까 제가 지역에서 과연 이게 사는 보람이 있는가 이런 회의를 느낄 정도입니다. 아니 이렇게 훌륭하신 분이면 그때 박근혜 정부에서 무슨 사무부총장 이런 당직 줄 게 아니라 또 행정 경험도 계시고 행정고시까지 합격한 이런 재원이시면 국가의 중요한 어떤 자리에 포스트에 모셔갖고 일을 하게 해드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 박근혜 대통령이 좀 잘못하신 것 같은데요. 뭐 이 후에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단 그 2012년도에 우리 전라북도 11명의 당협위원장들이 그 겨울에 눈도 많이 왔습니다. 열심히 뛰어서 어떻든 박근혜 대통령이 됐는데 11명 당협위원장 중에 그래도 공기업 임원이라고 한 사람은 딱 한 사람